자, 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에코프로 주주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제 댓글이나 그리고 문자로 오시는 걸 보면은 많이들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폭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다라는 거는 그래도 에코프로에 대한 애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관심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은 지금 뉴스로 나온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 힘내라고, 저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트레이딩 하는 트레이더인데 지금 이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화이팅 하면서 볼 건데요. 일단 이동평균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요것만 잠깐 보실게요. 지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고점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추세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추세를 바꾸려면은 이동평균선을 깼다가 바꾸는 형태가 상당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을 했었을 때 시장이 눌리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에코프로가 보여줬었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저는 이렇게 패턴을 딱 그려놓고 차트와 대비시키는 그런 거는 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에코프로의 차트에 보여줬던 패턴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5월달 기준으로 딱 나눴을 때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던 구간에서 잘려서 나가는 그런 구간이 5월 달에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뻔히 보이고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 그 밑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 보면은 깼다가 치고 깼다가 치고 이거를 지금 2번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한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깼다가 치고 이게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상증자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에코프로 영상을 제대로 다 보시지도 않고 화딱지 나셔가지고 댓글 남기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지금 매수가가 위에 있으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에코프로를 손절 때리거나 막 그런 거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10년 동안 했을 때 제가 손절을 뒤지게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제가 후회했던 거는 뭐냐면, 어쨌든 지수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거랑 그리고 종목이 그나마 그래도 대기업,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뭔가 돈을 벌고 있는 애들 있죠.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장으로 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그 통계적으로 좀 더 탈출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진짜 꼭대기, 예를 들어 진짜 막 꼭대기 있잖아요. 막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내 매수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뒤지게 뺀다,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거 증시만 보더라도 저도 이제 중얼중얼 혼자 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버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매수가가 위든 아니면은 혹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이 조금 변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를 매수를 또 지금 노려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통한 요거를 수익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게 돌리면서 시장의 흐름까지 다 같이 봤을 때 매수를 통한 그 다음 랠리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건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 건데 집중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ETF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자유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냅두면은 알아서 자리를 잡아가게 될 텐데, 이렇게 자꾸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단 수요일 날 증시가 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거였습니다. 이란이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 근데 이게 제가 매체를 다 보고 있거든요. 이란 매체, 이스라엘 매체, 그리고 쿠웨이트는 안 보는데 이집트랑 이제 그 파키스탄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매체를 다 퍼다 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보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80곳을 공격을 완료를 했다. 그래서 얘네 갑자기 왜 공격을 했지? 벌써 완료를 했다고? 그러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란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복수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몇 번 겪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실제로 미사일이 오갔던 건 아니지만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전쟁이랑 그다음 러우 정쟁까지 해가지고 3번을 겪고 지금 4번째 겪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매체에서 나오는 그 뉴스가 좀 의심이 많이 되긴 합니다.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특파원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전쟁 중인 나라에서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내보내면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언론으로 나오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똑바로 된 정보를 다 퍼뜨릴까요? 시민들한테, 저도 이제 전쟁 세대는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 세대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안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던가 아니면 약간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피해를 축소시킨다던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진다 그랬을 때 번역을 해서 오는 입장에서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중동 나라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표. 이게 폭락을 해야 될 정상 아닙니까? 나스닥 선물 지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프리장이니까 뭐 거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있을 때 헤드기 나올 땐 또 마이너스 1%, 2%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오히려 차분해.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 마이너스 5%, 코스닥 마이너스 5.3%. 이것도 아까 마이너스 6이었어요, 코스닥. 이것도 마이너스 5.3이었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는 의심이 드는 거죠.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 초반이긴 하지만 1,500원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뭔가 우리는 국민이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랑 외국인들이 돌아봤을 때 투자처로서의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는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적으로 어느 정도 외국 애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관들의 매수세와 기관들과 뭐 개인들 투자자들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더 괜찮아진다고 했을 때 또 단기적인 차익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셀코리아 이게 지금 맞지 않나 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에코프로의 뭐 니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의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차트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타점이라는 건 존재할 겁니다. 그죠? 원래 공포의 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공포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 타점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위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물탈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잡아봐야 되는 타점이 아닐까. 그리고 에코프로를 매매를 못해서 얘를 좀 수익을 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가 또 타이밍이지 않을까.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을 짧게 가져가느냐, 길게 가져가느냐, 그건 이제 선택이죠. 그죠? 분위기를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다 보면서 그래서 타점 여러분들도 수급이라고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주시면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력주를 어떤 식으로 타점을 하는지 에코프로도 세력주입니다. 지금 세력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점이 나가는지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보고 오신 다음에 현재 에코프로의 그리고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 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사는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2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적인 부분을 본다 그랬을 때요, 보시다시피 오전이랑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개인이랑 외국인이 겁나 매도를 하다가 지금 또 매수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로 가다가 지금 매도세로 바뀐 그런 수치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실시간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를 보아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건지, SP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전 단계까지 거의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가 매수이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코스피보다는 좀 덜 나올 수 있는, 자금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들어온 건지, 그거는 조금 더 횡보를 보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를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유상증자의 다른 면목, 즉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것들과 뭔가 얘기가 된 상태에서 에코프로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 질비하게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의 중간중간에 있을 타점들, 그런 것들 놓치지 또 않으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수급입니다. 010-7666-8354.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섯 거 또 올라가네요.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코프로 주주분들 지금 현재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화이팅 같이 해보면서 이 어려운 주식장, 그지 같은 증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